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백내장 수술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70대 김모 씨는 300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밤에 운전할 때 신호등이 번개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결국 야간 운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렌즈 선택이었습니다. 수술 전 상담에서 의사가 김 씨의 생활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백내장 수술은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렌즈만 잘못 선택해도 300만 원을 날리고 재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잘못 선택하면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고 수술 시기를 놓치면 난이도가 훨씬 높아져서 회복도 더뎌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수술 받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믿을 만한 병원을 고르는 법, 생활에 딱 맞는 렌즈 선택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다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수술 전 준비 과정을 다룹니다. 언제 수술 받는 게 좋은지,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렌즈 종류별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어떤 렌즈가 각자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수술 후 관리 방법을 다룹니다. 수술 후 몇 년 뒤에 다시 시야가 흐려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 그리고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립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수술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을 실제 경험담과 함께 들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내장 수술 완전 정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 씨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60대 이모 씨는 시력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해서 백내장 수술을 계속 미뤘습니다. 친구들이 수술하라고 권해도 아직 일상생활에 지장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정체가 너무 딱딱해져서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를 과숙백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술 시간도 2배로 늘어나고 회복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손상되어 원래 계획했던 렌즈를 넣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50대 후반의 박모 씨는 눈이 조금 침침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빨리 수술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백내장보다는 노안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수술비와 회복 기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적절한 수술 시기일까요? 전문의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첫째, 운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흐리게 보이거나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져 보이거나 야간 운전이 무서워진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독서나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책을 읽을 때 글자가 뿌옇게 보이거나 바늘에 실을 꿰기 어렵거나 요리할 때 재료를 구분하기 힘들다면 수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셋째, 계단이나 턱을 오르내릴 때 위험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발을 헛디딜 정도로 시야가 불편하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사회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람들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텔레비전 시청이 불편하거나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면 삶의 질을 위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력 검사에서는 교정 시력이 0.5 이하로 나오거나 눈부심이 심해서 밝은 곳에서 활동하기 어렵다면 이미 수술 시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눈만 백내장이 심하면 뇌에서 영상을 처리할 때 혼란이 생겨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수정체가 너무 딱딱해지면 초음파로 부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눈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손상될 위험도 커집니다. 이 막이 손상되면 계획했던 렌즈를 넣기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를 방문해서 백내장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제 수술 시기를 결정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병원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70대 최 모 씨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 시설도 깨끗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담도 친절했고 비용도 다른 곳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며칠 뒤 눈에 심한 통증과 함께 염증이 생겼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는 야간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고 안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실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결국 시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정모 씨는 조금 멀더라도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 의사는 1년에 1000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비쌌지만 상담 시간도 충분히 가져주었고 수술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도 순조롭게 끝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사의 경험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의사의 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적어도 1년에 500건 이상, 가능하면 1000건 이상 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수술 시간도 짧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수술 후 드물지만 염증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염은 빠른 치료가 생명입니다. 이때 즉시 연락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응급 연락이 가능한지, 협력 병원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세 번째는 상담의 질입니다. 좋은 병원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을 자주 하는지, 독서를 많이 하는지, 컴퓨터 작업을 하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반면 나쁜 병원은 몇 분 만에 상담을 끝내고 획일적인 수술만 권합니다. 네 번째는 시설과 장비입니다. 최신 수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수술실이 청결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술 후 정기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 선생님의 연간 백내장 수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응급 연락처는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렌즈 종류별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수술 후 정기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세요. 다섯째, 다른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비용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은 선택하는 렌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렌즈는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한 곳에만 초점이 맞춰지므로 안경이 필요합니다.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안경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만 야간에 빛이 번져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속 초점 렌즈는 가장 비싸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근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난시 교정 렌즈는 난시가 있는 분에게 필요한데 이것도 비급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과 눈 상태에 따라 적합한 렌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비싼 다초점 렌즈보다 기본 단초점 렌즈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한 병원마다 같은 렌즈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건강보험 적용되는 단초점 렌즈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양쪽 눈을 다 하지 말고 한쪽씩 나누어서 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병원보다는 개인 안과가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선택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수술 시기, 병원 선택, 비용 계획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어떤 렌즈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의 실패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제로 각각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모 씨는 단초점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원거리에 맞춰서 렌즈를 넣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산이나 간판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텔레비전 시청도 문제없고 운전할 때도 매우 편안합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을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한 씨는 원래 돋보기 쓰던 사람이라 불편하지 않다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송모 씨는 근거리용 단초점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독서나 바느질 같은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책을 읽거나 요리할 때 매우 편합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경을 써야 해서 가끔 잊어버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윤모 씨는 다초점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안경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운전할 때도 계기판과 도로를 번갈아가며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 가로등이나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몇 달 지나니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윤 씨처럼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대 후반의 장모 씨는 다초점 렌즈를 넣었지만 야간 운전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직업 특성상 야간 시야가 매우 중요했는데 신호등과 가로등이 별처럼 번져 보여서 안전 운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렌즈가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초점 렌즈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한 곳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시야가 가장 선명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을 자주 하거나 정밀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안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원거리용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면 운전이나 텔레비전 시청은 편하지만 독서나 휴대폰 사용 시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근거리용을 선택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거리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안경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야간에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대비감도가 떨어져서 흐린 날씨나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약간 흐릿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연속 초점 렌즈는 가장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근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서 컴퓨터 작업이나 요리할 때 매우 편합니다. 다초점 렌즈에 비해 야간 시야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가장 비싸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난시 교정 렌즈는 난시가 있는 분들을 위한 특수 렌즈입니다. 기존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난시를 교정하고 있었다면 이 렌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가므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렌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직업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거나 야간 활동이 많다면 단초점 렌즈가 좋습니다. 반면 안경 착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다초점 렌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 렌즈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무리해서 비싼 렌즈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적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초점 렌즈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면 적응력이 좋고 도전적이라면 다초점 렌즈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반대편 눈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 눈만 수술하는 경우라면 기존 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입니다. 의사와 자신의 생활 패턴, 취미,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운전을 자주 합니다. 독서를 많이 좋아합니다. 안경 쓰는 것이 싫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렌즈 회사나 제품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렌즈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술 당일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0대 조모 씨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평소 혈당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수술 전날 검사에서 혈당이 250을 넘어서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 혈당을 조절한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당일 혈압이 너무 높으면 수술 중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은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수술 며칠 전부터 약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약을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 마지막 상담에서 선택한 렌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수술은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의식은 깨어 있지만 통증은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수술 중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고개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눈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잠시 쉰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릿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합니다. 수술 후 바로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강모 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시야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실패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후발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발 백내장은 수술 실패가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수정체의 내용물만 제거하고 수정체를 감싸고 있던 투명한 주머니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주머니에 새로운 렌즈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머니의 뒷면이 다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발 백내장입니다. 강 씨는 다행히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이 아니라 레이저 시술만 받으면 됩니다.
야그 레이저라고 불리는 이 시술은 외래에서 5분 만에 끝납니다. 흐려진 주머니 뒷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 씨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즉시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용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 번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다시 후발 백내장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발 백내장은 언제 생기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거나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긴다고 해도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발 백내장의 증상은 처음 백내장과 비슷합니다.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해지거나 빛이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검진을 받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술 후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김모 씨는 백내장 수술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좋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꾸준한 관리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루테인 영양제를 챙겨 먹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수술받은 이웃 박모 씨는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선글라스도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국 다른 눈 질환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눈에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자외선이 가장 강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휴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을 볼 때는 5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50분 사용 후에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조명을 충분히 밝게 유지해서 눈의 피로를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 위생 관리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루테인이 풍부한 시금치나 브로콜리,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술 후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충혈, 시력 저하가 생기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번개 같은 섬광이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은 망막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눈 질환에 대한 주의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눈 질환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은 별개의 질환이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눈의 혈관을 손상시켜 여러 눈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꾸준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제대로 따라 하신다면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수나 후회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씨가 300만 원을 날리고 야간 운전을 포기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수술 시기는 적절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운전을 자주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빼먹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의사는 다초점 렌즈 대신 단초점 렌즈를 권했을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재수술을 통해 단초점 렌즈로 바꾸었고 지금은 야간 운전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추가로 들었지만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10분이지만 준비는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경험 많은 의사와 믿을 만한 병원을 선택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셋째,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세요.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술할 때는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둘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다면 미리 잘 관리해서 수술에 임하세요. 수술 후에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후발 백내장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눈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세요. 자외선 차단, 적절한 휴식, 정기검진이 핵심입니다. 백내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신중한 선택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의료 정보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여러분과 의사 선생님이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